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90번째 준비한 영상은 커피가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치매 환자가 커피를 복용하면 환각, 환청 증세가 더 심해지나요? 집안 어르신 중에 파킨슨, 혈관성 치매가 있으신 가족이 있습니다. 낮에 너무 졸려 하셔서 커피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커피 드신 후 잠시 낮잠을 즐기신 것 같은데 주무실 때 꿈을 꾸셨는지 깨어난 후 간혹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꿈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낮인데도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시거나 이상한 말을 하시는 등의 증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낮에 드시는 커피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커피 성분에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답변.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커피가 장기적으로도 두뇌 기능 저하를 막아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커피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 이상한 말을 하시는 등의 증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혹시 커피 성분에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의 경우 커피가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커피는 평소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커피가 우울증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여기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커피가 파킨슨병 증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1817년에 파킨슨병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고 그 보고자의 이름을 딴 파킨슨병은 뇌에서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몸이 떨리고 굳으며 걷기 장애 등을 일으키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말합니다. 몸이 떨리며 근육이 굳고 동작이 느려지고 걸음새가 이상해지는 파킨슨병은 대부분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20대, 40대에서도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파킨슨병 환자는 이미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60에서 80%를 상실한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도파민 부족이라는 파킨슨병 발병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움직임과 기억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즐거움, 만족감, 동기부여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파민이 보통 행복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바로 몸동작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 전달물질 부족으로 생깁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흑질이라고 불리는 뇌 영역에서 도파민 생산 세포의 현저한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도파민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는 떨림, 경직, 조정 및 균형 장애를 경험합니다. 또한 언어장애, 후각상실, 수면 문제 및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기는 운동장애 외에 통증, 수면장애, 후각장애, 인지기능장애 등 비운동 증상 이상도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이 실제로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커피를 마신다고 모든 사람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과학정보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는 커피가 실제로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2018년 한 리뷰에서 카페인이 인지저하와 알츠하이머에 대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해 75% 이상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맥길 대학 의과대는 하루 커피 2잔 정도로 파킨슨병 환자의 떨림 증세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원 해보는 커피 원두의 성분에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으로부터 쥐의 뇌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과학회 학술지 신경학은 커피 섭취는 실제로 파킨슨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신경과학연구소는 4잔 정도의 커피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4배에서 8배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가 어떻게 파킨슨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카페인의 작용은 우리 몸에서 피로를 관리해주는 아데노신 활동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가 만들어내는 수면 유도 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피로 활동을 누적시켜 어느 정도 일을 한 후 피로하니 이제 휴식을 취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이런 아데노신 활동을 억제, 우리의 피곤함을 가리고 계속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카페인의 성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자연적 분해가 늦춰지고 이는 도파민이 더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도파민 부족에서 비롯되는 파킨슨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페인의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커피의 특정 성분이 신체 내 생리작용을 통해 뇌와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추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의 중추신경계 작용입니다. 카페인의 중추신경계 작용은 도파민 활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기능에 대한 작용 효과입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인지기능 개선과 관련된 성분이 형성되는데 이런 성분이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커피의 향기가 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커피 향이 주는 심리적 효과와 긴장 이완 효과는 마음이 편안할 때 나타나는 알파파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매가 발병하고 나면 커피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병 후에는 커피가 오히려 증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등 카페인은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되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발병한 후에는 불안, 우울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치매 초기 특유의 행동 및 정신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증상이란 치매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난폭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이나 불안, 환각,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을 말합니다. 투르쿠 대학과 핀란드 투르쿠 대학 병원팀이 신경학 연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환자는 카페인을 덜 섭취한 환자에 비해 뇌 도파민 능력이 8에서 15%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이를 깜박깜박하는 기억력 감퇴가 대표적 증상인 치매. 여태까지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치매와 노화에 의한 인지 능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치매 증상 발병 후에는 오히려 커피 섭취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공통점은 모두가 파킨슨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매일 물처럼 마시는 커피가 이미 발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커피가 내 체질에 맞는다면 하루 3잔 이내에서 커피를 즐겁게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 파킨슨병 환자가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커피의 치매 예방 효능이 파킨슨병 진단 전과 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